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억 원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1억 원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요, 사실 재개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재개발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죠? 그동안 투자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지막에 차를 타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 이것으로 바로 공급 부족을 뽑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서울 시내는요, 사실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땅들인 다세대, 다가구 같은 노후된 주택들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어낼 수 있는 이런 땅들, 이런 주택들의 가격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재개발에 대한 종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재개발의 가장 큰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뉴타운입니다. 자, 저기 용산구에 가시면 한남 뉴타운이라는 게 있고요. 이미 많이 개발이 돼서 살고 있는 아현 뉴타운, 은평 뉴타운, 많은 뉴타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뉴타운들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바뀌면서 정말 많은 가격 상승을 했었고요. 그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땅들은 지금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과 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아실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모아주택 정비사업까지 다양한 종류의 재개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모아주택, 그리고 또 모아타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왜 탄생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서울시는요, 전체 주거지역의 약 40%가 아주 저층이고 노후된 주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총 131제곱킬로미터가 되겠는데 90년대부터 지어진 건물들이죠. 다가구 다세대들이 빨간색 벽돌로 여러분들이 골목골목 가다 보면 아주 노후된 건물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이 주차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휴식 공간도 없고, 그리고 휴게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재개발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크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이렇게 크게 진행되다 보니 속도도 안 나오고 주민들의 동의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제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바로 나온 게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나왔었죠. 자,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나왔었지만 이것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층수에 대한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완성된 곳을 가보면 7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돼 있어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아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모아주택 같은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작은 땅들을요, 블록을 모아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블록들을 모아서 개발하는 것이 바로 모아주택이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 사업과 다르게 추진이 승인이라든가 또는 관리 처분 계획들이 생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고요.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아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모아타운은요, 이런 모아주택들을 또 모읍니다. 그래서 큰 그룹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로 모아타운인데, 자, 이런 모아타운은요,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노후도가 50%만 이상이 되면 모아서 진행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뉴타운 같은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어떤 보완책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모아주택 사업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구에서 공모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개발과 크게 다른 점이죠. 서울시에서는요,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대산지를 성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후보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라든가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들을 지원해서 모아타운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민 제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은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조합 2개 이상이 모여서 또 다른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립을 한 조합들이 거기에 지역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모아타운의 추진 계획 등을 서류를 꾸며서 지자체에 납부하면 지자체에서는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해서 또 서울시에다가 제출하겠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검토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브랜드 아파트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 모아타운 안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층수, 용적률, 그리고 또 중요한 동상향까지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또 정부에서 도로도 깔아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조성해주고요. 자, 더불어서 공공건축가가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정말 고품질의 아파트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강변에 아파트 층수를 완화해주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아주택, 모아타운도 앞으로 50층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모아타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두 군데 시범지구를 발표했습니다. 중랑구 면목동과 그리고 강북구 본동에 대해서 시범지구를 발표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 이후에 22년 1월 달과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공모를 통해서 총 38군데의 모아타운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지금 가보시면 낡은 빌라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겠지만 향후에는요,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서 뉴타운에 거듭나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로 아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모아타운에 대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